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사극을 하게 되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관심이 아주 이제 많이 깊어지는데, 정작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책이고 누가 만들었고 저 책을 왜 만들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잘 이렇게 아주 그 역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편찬이 되고 또 보완이 되었으며 또 이 실록에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조선왕조실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국보이자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기록물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 세계적인 기록물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기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보이고, 또 이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기록된 과정을 보면 정말 이렇게도 기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정말 극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편찬하는 과정을 보면, 이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전담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요즘 어떤 드라마 보면 막 사관이 막 여자가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여성이 사관인 적은 없었다. 아마 그것은 좀 드라마적인 좀 흥미를 위해서 이 여성 사관을 끌어들인 것이지, 실제로는 안타깝지만 여기 여성들 많이 오셨는데 이 남성들만 조선시대 이제 사관의 그 임무를 부여받았고요. 일단 사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바로 왕의 그 주변에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막 신하들이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열심히 막 적고 있는 사람 있죠. 기록만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관들이 기록한 기록을 사초라고 합니다. 사초. 그래서 이 사초라고 하는데, 이 워낙 이제 우리 회의 같은 거 중요한 회의하면 왕이 말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막 신하들이 막 그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집에 가서 보면 자기도 헷갈려요. 내가 뭘 적었는지. 그래서 처음 기록한 요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를 초초라고 해요. 초초. 그래서 이제 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좀 침착하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요즘 같으면 이런 사전 같은 거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듯이 그때도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때 말했던 용어가 뭐지? 그리고 이제 또 친한 사관들끼리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초를 재정리하는, 요거를 우리 초초 다음에 사초라고 해서 제초 또는 중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대략적으로는 중초의 형태인 요 사초들을,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살아생전에 편찬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돌아가신 후에 실록 편찬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왕이 살아생전에 그 왕의 실록을 편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에요. 괜히 잘못 썼다가는 이거 뭔가 이렇게 처벌을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쓸 수 없다. 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이 돌아가신 후에 실록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록청이라는 기관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관들이 작성했던 이 사초, 특히 중초 형태의 사초들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실록 편찬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실록은 사관들이 쓴 사초를 전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위 편집자료예요, 편집자료. 그 사관들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 정말 후대까지 길이 남겨야 될 이런 기록물만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실록에 들어가는 이 사초, 이것을 우리가 정초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요, 지금 우리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만을 가지고 만약에 실록 편찬에 활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왕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에 아주 국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실록 내용 보면은 되게 풍부하거든요. 천재지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진 관련 기록도 나오고, 왕의 건강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정말 소위 시시콜콜한 이야기들까지 어떻게 다 기록이 되었을까? 그 비밀은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 이외. 사관은 대체적으로 전임 사관이라고 해서 예문관의 봉교, 대교, 건멸, 봉교 2명, 대교 2명, 건멸 4명, 총 8명이 전임 사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 이외에도 시정기라고 해서
조선시대는 각 관청에 업무일지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 승정원, 조선왕의 비서실에서 쓴 기록인 승정원 일기, 그리고 또 뭐 조선시대판 뭐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내의원에서 쓴 내의원 일기, 그리고 뭐 보면 비변사라는 국정의 최고 회의기구에서 쓴 회의록, 비변사 등록, 그리고 이 관상감 일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우리 뭐 기상청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그 날씨 관련 기록,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이 중에서도 꼭 그 후대에 남겨야 될 기록이 있다. 요것을 함께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지진 관련 기록이라든가 뭐 홍수 관련 기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용을 그 담을 수가 있었다. 이 중에서 정말 승정원 일기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그야말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승정원 일기도 실록을 편찬하는 어쨌든 기본 자료가 됨과 동시에 승정원 일기는 지금도 독립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승정원 일기가 중요한 것은 여기 1차 사료라고 적어놨는데 실록은 편집 자료라고 했죠. 요것은 기록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정리했다면 승정원 일기는 그야말로 1차 사료. 오늘날로 치면 회의록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내용도 훨씬 방대해요. 우리 실록이 대체적으로 번역됐을 때의 대략 책수가 400여 책이라면 승정원 일기는 대략 한 5천여 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조선왕조실록은 다행히 전체가 구격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이 내용이 많이 풍부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이 실록의 자료가 정말 이제 그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컨텐츠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승정원 일기가 정말 완전히 번역이 된다면 이 소재가 풍부해져 가지고 바로 이런 그 뭐 영화나 드라마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뭐 구체적으로 보면 뭐 당시에 뭐 왕의 건강 이야기라든가 이 영조가 뭐 한 달에 한 평균 그 10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다라든가 뭐 영조가 고추장 좋아하셨다라든가 이런 정말 세밀한 기록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이 승정원 일기고 이 승정원 일기의 내용도 일부 실록 편찬에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록의 편찬이 이제 완료가 되면 또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세초라고 해서 이 사초, 바로 이제 초초라든가 중초에 해당하는 이 사초들은 이걸 없애야 돼요. 이 실록은 기본적으로 이 후대까지 널리 보관하고 이게 그런 자료지 당대 이게 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 대신에 또 중요한 게 조선시대 이 사초도 당연히 종이에 작성을 해요. 근데 종이가 되게 귀합니다. 이 종이는 재활용을 하고 이 종이에 쓰여진 그 기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사초를 물에다가 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작업을 세초라고 합니다. 세초. 그래서 요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개천이 흘러가고 있죠. 저게 홍제천이에요. 조선시대의 실록 편찬이 완료되면 그 사관들이 작성했던 이 사초들을 저기죠. 홍제천 물에다가 씻고 저기에다가 이제 그 종이를 말려서 다시 재활용하는 바로 이런 작업을 했고요. 저기 지금 고기가 이 세검정은 이 영조 때 여기 세워진 정자예요. 그래서 요 세검정에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조지서라고 해서 종이 만드는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물에 씻은 사초들을 저기로 옮겨서 종이로 이제 만드는 그 관청이 바로 이 조지서였다. 그러니까 저 지금의 그 조선 후기 그 서울 지도를 보면 아 저기에서 세초를 하고 그 말린 종이를 저 조지서라는 관청에서 재활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지금 또 보시면 여기 지금 세검정 밑에 이 홍제천이라는 개천이 흘러가고 이 바위들이 되게 넓은 바위가 있어요. 이 넓은 바위에다가 이제 말렸고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 저 구멍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저기에다가 이 기둥을 박아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천막 같은 걸 이런 걸 쳤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거나 이래버리면 종이 말리다가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종이를 제대로 말리기 위해서 이 천막을 쳤던 저 현장들이 지금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도 조금만 역사적인 지식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런 곳을 많이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수 있고 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실록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검정 밑에 요 바위 그래서 여기 너무 이제
궁금하다고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경보 사이렌 울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기록에도 보면 세검정은 창의문 밖 탕춘대 앞에 있으며 차이람이 있다. 차이람 이것도 보시죠. 햇볕을 차단하는 바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람 열성조의 실록이 완성된 후에 반드시 여기에서 세초하였다. 이런 그 기록이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도 재밌는 기록이 실록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초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왕실에서도 이제 큰 행사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행사를 뭐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제 큰 잔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큰 잔치가 있게 되고 하면 그 유공자 표창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그래서 이 세초연을 열어주었다. 이때 이르러 일을 끝냈으므로 차이람에다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이는 관례다. 총재관, 실록청의 총책임자, 총재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제학, 최유, 윤순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장과 춘마를 차등 있게 하사했다. 이 조선시대에도 이런 큰 행사 있을 때 최고의 상품은 뭐냐 하면 이 안구마라해가 안장과 춘말. 우리도 요즘까지도 보면은요, 아주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막 자동차 하나 꼭 큰 거 하나 전시해놨어요. 그죠? 항상 뭐 경품 중에 1등 하면 아직까지도 약간 그 제일 최고 상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탈 것에 대한 어떤 뭐 욕망이라 그러나 이런 기쁨은 뭐 비슷했다. 그리고 요 안구마 다음 상품은 뭐였냐면 숭마. 약간 그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뭐 요즘으로 치면 이게 표현해가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구마는 지금의 뭐 대형차, 숭마는 중형차, 고담 등급은 아마 조그만한 말, 요즘으로 치면 소형차 같은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이 조선왕조실록 원본의 이 모습이요. 태조실록, 세종실록, 인조실록. 처음에는 실록을 그냥 필사했어요. 직접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종 때 태종실록 만들 때부터 이렇게 활자본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조실록은 이제 효종 때 편찬이 되는데 이 효종 때 아무래도 국가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라서 이 금속활자 대신에 목활자. 그때는 뭔가 이렇게 좀 힘들 때는 이 국가 재정도 되게 축소되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밀랍본이라고 해서 요 세종실록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하얀 뭐 요런 이제 저 보면 뭐 이렇게 칠한 것처럼 보이죠. 이 당시에 요 밀랍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집 있죠. 벌집을 뜯어내가지고 여기에서 녹여가지고 실록에다가 이것을 칠하면 방충, 방습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밀랍을 입힌 이 실록들의 형태도 나타납니다.